안녕하십니까, 이내호와입니다. 평등에 대한 5번째 영상이죠. 이 앞에 평등 영상하고 지금 이 영상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꽤 벌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촬영을 꽤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촬영을 열심히 했는데 촬영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혼자 떠들고 있었다거나, 또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열심히 또 촬영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피로도가 몰려와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영상하고 다음에 올릴 6번째, 평등의 6번째 영상은 원래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짧게 편하게 만들자 해서 지금 2개로 나누어져서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평등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결정을 해왔죠. 1989년 전후부터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평등에 대한 결정을 해왔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평등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보편적인 내용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가 되는 평등 사례를 결정을 할 때 보편적인 내용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걸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은요, 모든 국민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에 대해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어떤 법률이 제정됐을 때, 그러한 법률이 불합리하면 부적절한 법률이 되는 거고요. 합리적이라면, 그러한 차이를 합리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그러한 법률이라면 정당한 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평등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은 합리적이냐 불합리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에 대한 기준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가 되겠죠. 그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을 적용시키는가 하면은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그런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채용하고 있는 기준,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이 기준은 내용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같게 하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어느 정도로 다르게 하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이 기준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기준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로 같게 하고 어느 정도로 다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내용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도로 같게 해야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로 다르게 해야 불합리한가, 이런 판단을 할 때요,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내용적 기준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적 기준으로 드는 것이 우리 헌법에 추구하는 원리,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이 우리 헌법의 근본 목적, 원리,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 이런 걸로 평가한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평등을 내용적으로 판단할,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내용으로 판단할 만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거의 명백합니다. 그러면요,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대한 이런 보편적 그리고 내용적 기준이 없다, 이 상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설명드리면, 헌법재판소가요, 어떤 평등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 보편적 내용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이 그때그때마다 임시 방편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임시 방편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례적인 판단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대한 내용적 기준 없이 헌법적 원리나 인간의 존엄이라는 추상적인 걸 갖고 와서 다시 추상적인 걸 추상적으로 내용적인 적용을 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판단, 만약이 아니죠. 실제로 지금처럼 이런 판단이 계속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평등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것이 평등한지,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것이 불평등한 것인지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임시 방편적인 기준을 적용시켜서 평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 유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당시의 어떤 시류나 분위기에 의해서 평등이 됐다가 불평등이 됐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평등의 기준이니까 어떻게 행동하면은 우리 헌법의 원리에 맞겠다 안 맞겠다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만 병역 의무를 지고 있죠. 남자만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하고 남자는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게 취급하겠다. 이것은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해서 평등의 차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은 평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병역을 이렇게 마친 남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 그것은 또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문제가 된다, 불합리하다 해서 그에 관련된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평등에 대한 내용적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개별적인 기준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소송이 됐을 때는 그 소송의 결과만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평등을 생각하는데 그렇구나라는 게 계속 동일한 내용적 기준으로 반복이 되면 사람들에게 다시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정하고 나면 전혀 다른 이건 불평등하다,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헌법재판소가 평등의 보편적이고 내용적인 기준이 없이 2000년 이상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식적인 기준, 추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주구장창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내가 감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을 바꿀 수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평등의 내용적 기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거의 발전이 없어요. 거의 발전이 없고 아예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걸 가끔 보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평등 판결에 대한 기준을 많이 연구하긴 합니다. 근데 그 연구하는 그 기준이 내용적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적 기준 이것만을 계속 갖고 와서 심사 단계를 좀 더 정리를 한다든가 심사 강도를 조금 더 완화시켰다가 높인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로만 계속 접근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접근해도 결국에는 그 평등을 판단한 내용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평등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보편적인 내용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기준 없이 계속 결정이 반복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어떤 차이를 만드는 그 법률이 그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를 판단하는 내용적 기준은 완전히 없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동안에 쭉 이어져 오면서 이것이 바로 평등이다 라고 했던 내용적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